안녕하세요. 오늘 팀즈 과제 배포와 평가 연수를 맡은 김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는 스트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고요. 뭐 선생님들, 학생 다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도 스트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김상태 이렇게 불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로 나가고 있는 거는요. 오늘 이제 제가 과제를 배포하거나 피드백을 할 때, 그 선생님들께서 직접 그 화면을 체험해보고 싶으시거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원노트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참여하시거나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링크로 눌러가지고 들어가 주셔가지고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제가 그 초대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간단하게 일단 오늘 연수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 제가 강의하는 거는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하도 집에만 있었더니 목이 잠겨가지고 네.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Q&A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이제 3개의 파트로 구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과제를 배포하고 평가를 하기 위한 세팅,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죠. 준비 과정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배포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가 혹은 피드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수정하는 이 과정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뭐 어렵고 많아서 3가지로 나눈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정 보내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정은 에듀피스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계정이고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오늘 학생 계정으로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왼쪽에는 제가 이 에듀피스 계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팀즈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한 분이 입력을 해주셨네요. 폼즈는 이제 따로 관심 있으시면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 오늘 과제 배포할 때 사용하는 부분에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 365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앱들 중에 폼즈라는 계정이 있어요. 뭐 다른 이제 서비스에서도 제공하는 이제 설문 기능이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벌써 2분 해주셨는데 과연 3분이 해주셨네요. 요 3분을 제가 팀에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뒤에.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인데요. 우리가 과제를 배포하려면 아무 데서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특정 유형의 팀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팀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팀을 만드는 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요 지금 팀즈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쭉 메뉴가 있고요. 요 중간에 팀들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숨겨진 팀들이 있는데 내가 속해 있는 팀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팀마다 나오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 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수업, PLC, 전문 학습 커뮤니티, 그리고 직원,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 4개 유형 중에서 과제와 성적 이 탭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수업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팀을 선택해 주시고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팀즈로 과제 및 평가하기 이런 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위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을 눌러주시면 팀을 만들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유형의 팀에서는 이 과제 탭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학생 계정을 추가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학교에서 쓰는 계정이라서
게스트로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주고 아까 보내주셨던 분의 계정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스트로 추가하면 되겠죠? 6분까지만 초청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수를 진행해 주신 선생님, 김병찬 선생님께서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초대를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른쪽 화면은 학생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 온라인으로 팀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팀즈로 과제 및 평가하기라는 팀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뭐 팀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거는 또 따로 하셨을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팀 중에서 이 왼쪽에 채널들이 보이죠? 이 채널 중에서 일반 채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만들자마자 게시물, 파일, 수업용 전자필기장, 과제, 성적 이런 탭들이 보이죠. 오늘 할 내용은 이 과제와 성적 탭입니다. 과제와 성적. 둘 다 과제와 관련된 것인데 과제 탭은 교사가 배포한 과제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성적은 이 과제에서 과제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성적 혹은 피드백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탭입니다. 여기 지금 일반 탭 말고 채널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채널 이름을 뭘로 할까요? 안일반 탭입니다. 안일반 탭을 추가하면 추가를 하면 이렇게 안일반 탭이 생겼죠. 그런데 안일반 탭으로 들어오면 게시물, 파일, 위키 이런 탭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업용 팀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일반 탭 채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필기장을 사용할 건데요. 여기 수업용 전자필기장 설정에서 형성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제를 이제 세팅이 끝났으니까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과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팀에서 요 과제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만들기 탭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전체 메뉴 중에서 팀 바로 아래에 있죠. 이 과제라는 탭이 있습니다. 과제를 누르시면 모든 팀에 대해서 과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탭이에요. 제가 지금 다른 팀에서 만들었던 혹은 연습했던 그런 과제들이 나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제로 들어오면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이제 초안, 아직 배포하지 않은 학생들은 볼 수 없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제를 볼 수 있고요. 여기 제가 이상한 삽질을 했던 흔적들이 보이죠. 그 다음 할당돼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과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미 채점돼서 반환이 되고 끝난 과제들이 여기 채점됨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데 전체 관리하는 곳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여기를 눌러 보시면 세 가지 메뉴가 나오죠. 1. 과제, 그 다음 두 번째 퀴즈, 그 다음 세 번째로 기존이 나옵니다. 기존은 뭔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만들어서 사용했던 과제를 기존 메뉴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기존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빨리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사용했던 과제를 배포했던 팀들이 나와요. 어떤 팀에 있는 과제를 재활용할 거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과제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디에 배포할 거냐 그래서 팀즈로 과제 및 평가하기 배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팀에다가 과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목 입력, 필수 사항, 네, 연습용, 스트와 즐거운 과제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범주는 과제마다 이렇게 범주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퀴즈로 진행하려고 했던 과제들 혹은 설문을 위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혹은 학급에서 어떤 언제까지 뭐 자기가 선택해서 제출해 이런 거 학생들이 잘 안 지키잖아요. 그럴 때 팀즈로 과제 기한을 딱 정해서 제출 기간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설문 뭐 이런 식으로 범주를 만들어 두면 옆에 태그가 붙어 있게 됩니다. 지침에서 빨리 해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빨리 제출하면 100점 아니면 0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제가 이 만들고 있는 과제를 한 팀에만 배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팀에 배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팀즈에서 학생 평가 관리를 에듀테크로 테크 에듀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팀에 선택을 해서 동시에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모든 학생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건 뭘까요? 예. 제가 특정 학생에게 지정해서 과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추가로 추가 과제를 받는다거나 빨리 수행해서 그 다음에 심화 과제를 수행할 친구들에게 따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의 팀을 동시에 배포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게 안 돼요. 개별 학생에게 할당하기 전에 여러 개의 클래스를 선택 해제하세요. 네. 여러 개 팀에 동시 배포하려면 이렇게 무조건 팀의 모든 학생에게 배포를 하게 되고요. 이걸 해제하게 되면 학생을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요 기능은 제가 들어가는 학급마다 팀을 만들면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팀마다 들어가서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한수 교과를 여러 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인 기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과제 기한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팀즈 과제 제출은 학생이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버전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언제 기록을 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그냥 말로만 저 그때 제출했었는데 못 보셨어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과제를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이 저장을 누르시면 학생은 아직 보지 못하는 아까 초안이라는 곳이 있었죠. 일단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안에 스트와 즐거운 과제를 이렇게 추가가 됐죠. 다시 들어가 가지고요.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할당. 그러면 오른쪽 이제 학생 계정에서 보면은요. 활동 하나가 띠링 하고 옵니다. 네. 여기 들어가 보면 요거는 아까 제가 추가했을 때 알림이 왔던 거네요. 네. 저기 알림이 새로 왔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아니면 팀주로 과제 제출하기 위해서 일반 탭에 들어가서 과제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제를 게시하면 이렇게 게시물 처음 접속했을 때 화면에 대화창 하나가 형성이 돼요. 과제에 대한 질문을 여기다가 회신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없니? 제가 올 리가 없겠죠? 네. 혹은 이 과제가 마음에 드는지
알아보려면 여기다 폼즈로 즉석 설문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한 짓 하지 않을게요. 요 뷰 어사인먼트. 자, 학생이 과제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일반 탭의 게시물에서 과제 대화창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과제 탭을 직접 눌러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제게 할당된 과제가 나오죠. 그렇죠? 네. 혹은 이 활동을 눌러서 새로운 알림으로 온 곳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네. YSU10님, 네, 하트를 날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무슨 이거 뭐, 무슨 TV에서 네, 별풍선 날려주시는 그런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게시물마다 혹은 회신마다 이렇게 이런 걸 날려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미 만들어 뒀던 과제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만들기 눌러가지고요. 기존 이렇게 네, 한 다음에 팀즈로 과제 및 평가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스트와 즐거운 과제를 잠시만요. 만들기 기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져올 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에듀테크로 테크 에듀를 이런 팀에다가 과제를 미리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요즘 에듀테크가 뜨고 있잖아요. 지금 하시고 계신 것도 에듀테크죠. 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테크를 활용한 에듀.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저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교육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니까요. 여기서 과제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네. 가볍고 즐거운 뇌풀기 눌러볼게요. 다음. 그리고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하느냐? 팀즈로 과제 및 평가하기 여기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눌러서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빵, 뿅. 네. 제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가볍고 즐거운 뇌풀기. 그리고 여기다가 지침을 입력할 수 있죠. 지침은 즐겁게 가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맞는 식 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리소스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이 리소스는 뭐냐면 학생이 과제를 할 때 참고로 활용할 파일들입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해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과제를 가져오실 때 기존 걸 그대로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소스 추가를 눌러서 시간이 20분 정도 지났어요. 네. 이렇게 과제에 참고할 만한 혹은 학생이 제출할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원드라이브 있습니다. 먼저 원드라이브는 제 계정에 있는 죄송합니다. 제 계정의 원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 계정에 지금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계정으로 많이 작업을 아직 안 해서 몇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 수업용 전자필기장은요. 아직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팀에서 만들어 두시면 학생이 이 원노트 수업용 전자필기장에 과제를 제출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클래스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수업용 전자필기장이 너무 길어서 저는 클롯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간단하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도 워낙 크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참여하실 분들은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먼저 따로 한번 그 프리뷰를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링크는요.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올려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새 파일은 이렇게 오피스 문서 있죠. 워드, 프레젠테이션,
엑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학생들이 제출할 혹은 참고할 요 오피스 문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이크 코드, 이건 최근에 추가된 것 같은데 마이크로비트 이런 거 또 요즘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팀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파일들을, 다른 팀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네, 바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맞는식 만들기라는 과제도 여기서 새 파일을 눌러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든 겁니다. 네, 이렇게 새 파일 눌러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눌러서 스트 짱짱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요.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처음에 제목을 만들고 나면 제목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 제대로 딱 생각해서 만드시고요. 제목을 너무 잘못 지었다 그러면 이렇게 땡땡땡 눌러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트 짱짱. 네, 이렇게 해서 나오죠? 네, 스트는 첫 느낌. 네, 짠 하고요. 이렇게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닫기 누르시면 저장이 알아서 돼요. 좋죠?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과제를 즐겁게 하고 계시군요. 역시 짱입니다. 네. 여기 새로운 대화창을 만들어 주셨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팀즈에서는 게시물에서 내용마다 대화창이 새로 만들어지니까요. 이 특정 대화창에 답을 다시려면 회신을 누르시고 본인이 새로운 대화창을 만드시려면 여기 새 대화를 눌러서 하시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과제, 날짜, 기한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할당. 네. 그러면 오른쪽에 알림이 왔어요. 지금 알림이 왔습니다. 과제가 왔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즐거운 뇌풀기 눌러서 들어가면 학생에게 교사가 제공한 리소스 파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제출이라는 버튼이 나오죠. 학생이 작업을 한 뒤에 이걸 누르면 제출이 되는 거고 교사에게 지금 그냥 제출 한번 눌러볼게요. 그냥 제출을 누르면 이런 해삼인가요? 말미잘인가요? 나옵니다. 그러면 또 알림이 오죠. 교사한테. 들어가셔서 네, 지금 보시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팀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에 과제 탭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뇌풀기. 지금 7명 중에 1명이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시면 학생별로 제출되지 않음, 제출됨, 확인함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확인조차 하지 않은 거고요. 요거는 확인은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상태가 제출을 했으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별로 보여요. 학생이 지금 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냥 제출했어? 딱. 네, 이렇게. 요게 지금 제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녀석이고요. 지금 학생이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다른 학생의 과제를 채점할 때 다시 닫기 눌러서 나가거나 하면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이 화살표 눌러서 특정 학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바로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김상태 학생 과제를 한번 보고 있을게요.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렇지. 맞는식 만들기 들어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과제를 확인했죠? 원래 여기서
학생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 계정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학생이 자신의 복사본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제출이 됐어요. 제출하신 분들 과연 역시 실습생을 모집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되네요. 지금 어느 과제에 작업을 하셨을까요? 여기가 아니고 맞는 식 만들기 볼까요? 오, 네, 답을 주셨어요. 2 곱하기 1 더하기 3은 5 빼기 4. 그러면 2 더하기 3은 5 빼기 4. 네, 그러면은 5죠, 5. 5는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피드백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5개 숫자를 사용해서 연산 기호는 또 3개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면 되겠죠.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창의적이에요. 세상은 역시 숫자대로만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제가 반환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러면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김상태에게 한번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내냐 를 하고 내라. 뭔가 일단 내놓고 저 언제 했어요 이럴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저한테 피드백이 오게 되겠죠. 학생은 이런 식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요. 성적을 눌러보면 네, 네, 저 과제 제출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과제를 누르면 저에게 배부된 과제들을 모아볼 수 있고 점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성적 관리가 되겠죠. 반환. 여기서 반환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이 과제에 대해서 완료됨 가벼운 내풀기에 들어가서 피드백을 볼 수 있죠. 그냥 내냐 숙제를 하고 내라 정신 차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네. 다시 작업을 해야겠네. 그래서 맞는 식 만들기에 들어가서 이제 드디어 편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 3 5 빼기 5는 2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답을 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네, 다시 제출을 누르면은 다시 제출을 누르면 이 학생이 작업한 게 그렇죠. 여기 지금 왼쪽 화면에 답이 바뀐 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고 학생은 다시 작업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채점이 필요한 것과 채점된 파일을 볼 수 있는데 학생에 대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겠죠.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반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팅이 또 왔어요. 과제가 나오면 채팅으로 알림이 오네요. 네.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제는 직접 바로 만들 수도 있고 과제로 하거나 다시요. 과제는 이렇게 과제나 퀴즈로 만들 수 있고 기존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가져올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제를 만들 때 이렇게 과제 편집에 들어가면 학생이 참고하거나 제출할 파일을 리소스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 포인트는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과제를 배포하고 학생은 과제를 수행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 기능, 업그레이드된 추가 기능을 다뤄보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에서 과제를 누르는데요. 여기서 제목을 연습 2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지침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 뒤에 루브릭이라는 걸 추가할 수가 있어요. 루브릭이라는 건 학생이 평가 기준이나 내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한 거죠. 돌아보기 위한 도움용. 이거는 기존에 만들었던 거고요. 이건 새 루브릭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새 루브릭 누르면 루브릭 제목을 할 수 있고요. 잘해주세요. 그리고 설명을 넣을 수 있고요. 여기 점수를 넣으면 이 각각 평가에 대한 점수를 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점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한번 부여해 보면 창의성, 그 다음에 플러스 정확성 이렇게 평가 기준들을 항목을 만들 수 있고요.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를 아주 좋은, 그 다음 점수, 만족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본 세팅은 4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없앨 수도 있죠. 3단계, 5단계 뭐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당 내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렇게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을 좀 더 중시하겠다라고 하면 정확성에 대해서 점수를 더 크게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체크만 하면 알아서 점수를 산정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제가 기존에 점수 없이 만들어 놓은 루브릭을 한번 보면 돌아보기 위한 도움용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즐김도, 엉뚱도, 예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항목은 레전드, 그 다음 두 번째 대박, 할만 이렇게 해가지고 각 항목에 해당되는 녀석들마다 이런 내용을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 클래스가 아직 하나요? 끝났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첨부를 누르면 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브릭을 만들어 놓으면 취소를 눌러서 예 하고 나가시면 초안으로도 안 남고요. 저장을 눌러 놓으면 초안으로 남게 돼서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볍고 즐거운 뇌풀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채점됨 들어가서 아까 피드백했던 녀석에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일단 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보기 위한 도움용을 누르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피드백하면 학생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루브릭 항목마다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빛나게 했군. 그 다음에 엉뚱도에 대해서는 답은 아니네. 그 다음 예리도에 대해서는 두 자리 숫자를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놀라워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피드백 입력, 답은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
하면 학생에게 이렇게 피드백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직 안 들어왔나 봐요. 이렇게 학생에게 항목별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루브릭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만들기 해서 과제 들어가서 리소스 추가까지 해가지고 학생이 제출할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루브릭을 추가해서 학생에게 항목별로 피드백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요 리소스가 참고용으로만 제공이 되는 경우 학생들은 각자 작업을 해서 파일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요 학생 화면에 보시면 작업 추가를 눌러서 학생 작업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작업 추가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제출할 수 있는 형태가 자기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자기 원드라이브에 있는 걸 제출할 수도 있고 다른 팀에 있는 거 그리고 자기 디바이스에서 업로드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시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학생들은 각자 좀 다르게 그때그때 활동할 수 있겠죠. 원노트로 만드는 거는 월요일에 조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성적에서 모아볼 수 있다. 교사 역시 성적에서 모아볼 수 있다.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리해보면 수업 팀에서만 만들 수 있고 일반 채널에서만 과제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고 직접 과제 탭에 들어와서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 만들기를 눌러서 기존에 있던 것, 그 다음 과제, 퀴즈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제마다 이렇게 제목과 지침, 리소스, 루브릭, 혹은 점수 부여 여부, 그 다음 과제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작업을 했을 때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제출했다 기록 보기를 누르면 쪼로로롱 각각의 작업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면 학생들이 제출한 것들, 그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엑셀로 모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을 들어가서 엑셀로 내보내기 하면 그간 제출했던 과제들에 대한 것을 전부 한 파일로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 혹은 한 달 별로 엑셀로 내보내기 하면 학생에 대한 점수를 전부 다 일괄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눌러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짧네요. 만들기에서 퀴즈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퀴즈 해서 폼즈로 연계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퀴즈 누르시면 얘는 폼즈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새 양식을 누르면 본인 계정의 폼즈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 만들거나 기존에 있었던 폼즈 양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르면 이쪽 학생 계정이라고 연결돼서 충돌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가져올게요. 만드는 건 폼즈 사용법을 아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 폼즈를 만드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로 희망조사 이런 걸 누르면 네, 이렇게 제가 기존에 이 팀에서 사용했던 진로 희망조사 폼즈 과제를 제출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도 학년 말에 학생들 진로 희망 조사할 때 이렇게 설문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과제를 하면 제출 기한을 딱 정해서 학생들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눌러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폼즈로
과제를 만드는 거는 설문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기부, 기재, 입력사항, 주의사항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쭉 넣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한 걸 폼즈에서든 과제에서든 엑셀로 내보내기 해서 학생들의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계속 설명드려봐야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제 안내를 마치고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들어오신 분들이 아까 보이길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장쌤, 은영쌤 응원을 해주셨네요. 네. 별풍선 10,000개 고맙습니다. 역시 리액션의 달인이시군요. 네. 제가 생각하는 과제 기능의 장점과 단점. 과제 기능의 장점은요, 꼭 이제 과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이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생 설문이라든가 혹은 간단한 퀴즈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기한을 관리하거나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좋다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활동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일단 기본적인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폼즈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폼즈의 장점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피드백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 그냥 제출하고 끝이 아니고 피드백한 걸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도 있고 그것이 버전별로도 남아있다라는 거. 오늘 거기는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제출한 파일들이나 응답한 것들을 버전별로 남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루브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평가 기준들을 언제든지 본인이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루브릭 항목마다의 피드백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과정 중심 평가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조금 체계가 복잡해서 팀즈 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디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다는 거.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이 클롯북,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수업용 전자필기장 자체도 조금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어렵다.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고 팀즈가 살짝 무거운 감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조금 있는데 외부로 접속해서 활용을 하거나 폰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또 뽕 이거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좀 민망하잖아요. 네. 네, BGM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고등학교 중에서도 애들 이상한 애들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어요. 팀즈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요. 저는 이 팀즈를 마법 같은 교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칠판도 있고, 그리고 학급 일기도 있고, 개인 일기도 있고, 뭐 노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뭐 활동하고 응답하고 이런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교실 같은 공간이고 학생이 활동한 일기 이런 것도 언제나 서로 접속해서 함께 보거나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용 전자필기장이랑 연계해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활동하거나 메모한 거, 본인들이 각자 활동한 것들도 다 모아서 이제 보고 학생의 특성이나 혹은 이후 제시할 피드백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르게 활용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팀즈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뭐죠? 학생 이름을 치면 그 학생이 활동한 게 쭉 나오거든요. 그걸 모아서 보니까 학생 특징이나 참여도를
알기가 좋더라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게 가장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모여져 있고 학생의 누적된 것들을 보거나 피드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협소한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거나 하면 그러니까 작은 기능부터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과정 혹은 여러 선생님들 혹은 조금 기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누적돼서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이 좀 익숙해져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학생들하고 이 활동을 해봤는데 저는 좀 한꺼번에 많은 걸 제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불평을 많이 하다가 1년 지나고 나서 학년이 올라가서는 선생님들께서 뭘로 활용할까라고 하면 이 팀즈 혹은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활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팀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은 없나요? 현 상황이 좋아지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네, 마린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교실에서 전체 아이가 각 한 대씩 스마트 기기로 팀즈 접속 시에 수업 진행이 원활하게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로 접속하면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과제를 할 때 파워포인트면 파워포인트, 그 다음 뭐 워드면 워드, 그러니까 기기에 깔려있는 앱으로도 작업을 한 다음에 닫으면 바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팀즈로는 실시간으로는 소통을 중심으로 하시고 각각의 작업은 오피스 깔려있는 앱 이런 것들로 활동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약간 느리기 때문에 다른 좀 더 활동을 여럿이 접속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활동 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탭을 새로 만들거나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모둠별로 하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경쌤 답이 됐나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학생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다른 학생이 피드백할 수 있나요? 요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학생이 피드백 하려면 저는 여기서 이제 파일 탭을 좀 활용하고 있어요. 이 파일 탭에서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드백은 좀 어려워서 모든 발표 이런 거 하거나 토론을 준비해서 발표팀이 있고 그에 대한 반론팀을 준비시켜야 되거나 이럴 때 요 팀즈에서 파일 탭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일 탭을 들어가면 학생들이 여기다가 본인 과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게시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과제 제출해 동료 피드백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의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출을 누르면은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회신으로 학생들이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회신에도 여러 가지를 피드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요 프레이즈 아니면 요런 것들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거나 반응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과제는 저희 좀 교사의 고유 권한이고 학생들이 좀 접근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런지 그 기능은 아직 이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네. 네. 또 질문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과제 기능이 개념 자체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설정을 하고 피드백을 한다 요거고요.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할 거냐 뭐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활용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폼주로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용 전자필기장을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루기가 덩어리가 너무 커서요. 간단하게 월요일에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 좀 울리나?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뿅. 네. 제가 뭐 너무 뭔가 많은 걸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고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나 추가로 계정 올려주신 분들은 거기다 올릴 테니까 과제 관련해서 추가 질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월요일에도 같은 팀을 활용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더 있으시네요. 네. 네네네. 또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시네요. 네. 뿅뿅뿅. 네. 네. 김현경 선생님, 네. 구글 클래스룸보다 팀즈가 나은 점. 네. 뭔가 과제 자체보다 팀즈 자체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배우고 있는 것이 사회까지 이어지는 것, 혹은 이후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좀 가장 주된 교육관으로 삼고 있는데, 이 팀즈는 혹은 오피스 365는 학생들이 가장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후에 지금 회사에서도 혹은 자기 삶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익히고 있는 것들을 연계하기 되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소통이나 파일 관리들, 그리고 뭐 선생님들의 피드백 이런 것들을 이 한 곳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팅 기능이 굉장히 또 좋은 기능인데요.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커뮤니티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채팅을 이용해서 모둠 활동을 하면서 파일 교환을 하면서 누적시키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기기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고 이후의 활동 혹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오피스나 구글 클래스룸 혹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뭐 투표 시스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팀즈에서 다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교실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이 가진 장점도 있고 팀즈가 가진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써보시다 보면 채팅에서도 탭을 만들어서 전자필기장을 사용할 수 있고 파일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기능이라기보다는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치면 될까요? 네, 오늘 라이브 연수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과 질문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추후에 저희가 공유드린 링크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 오늘 하루도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는 라이브 연수가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편하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